자, 지금 시간이 2023년 10월 21일 토요일 오전 10시 56분입니다. 네, 나스닥 백지수 한번 확인해 볼게요. 어제 내렸어요. 어제도 내렸는데 좀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보셔야 될 거는 분기봉이에요. 분기봉인데 잘 보세요. 15,115 10월이 시작됐을 때 맞죠? 10월이죠? 네, 10월이 시작됐을 때 제일 먼저 한 얘기가 뭐예요? 네, 상단선까지 가야 된다. 하단선을 누르려면, 그죠? 하단선을 누르려면, 예, 상단선을 가야 된다고. 보통 이렇게 한다는 거죠. 예, 그냥은 하단선이 눌러지지 않기 때문에, 예, 일반적으로 하단선을 누르기 위해서는 번지 점프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위로 확 올렸다가 뚝 떨어뜨리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중력에 의해서 누르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것도 이제 저가를 깨야 성공하는 거죠. 예, 저가를 지키면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위로 올렸다가 상단선에 힘을 빌어서 하단선을 찍어 누르는 건데, 찍어 누를 때 전봉 저가가 깨져야 무너지는 거지. 전봉 저가를 지키면 다시 올라가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매도 찬스는 15,115? 그 위에만 존재하는 거예요. 매도는 그 위에서 하는 거죠. 거기를 벗어나면 매도 찬스는 사라지는 거죠. 제가 나스닥 백지수 이야기를 꺼낼 때 제일 먼저 꺼낸 화두는 다우 지수와 S&P 지수의 분기봉이 전분기 저가를 깼다. 그런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와 나스닥 백지수는 전분기 저가를 깨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3분기 동안 1분기, 2분기, 3분기 동안 4대 지수 필반, 나스닥 100, 다우, S&P는 동일한 구조를 만들어 왔는데 4분기에만 다르게 움직일 가능성이 낮다고 보니까 그런 근거로 일단 나스닥 100지수도 전분기 저가를 깰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 다만 전분기 저가를 깨려면 하단선을 눌러야 되는데 하단선을 누르기 위해서는 상단선까지의 기술적 반등은 용인해야 한다라는 게 일단 기본 입장이었습니다. 현재까지의 흐름을 보면 그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자, 올봉은 상단선을 찍고 내렸고, 그죠? 아직 하단선을 안 찍었죠? 하단선을 안 찍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바로는 하단선이 이런 식으로 생기면 현재의 하단선이 어떻게 생겼냐? 빨간 건 내려가고 파란 건 올라오잖아요. 그럼 보통 이렇게 두 개를 다 터치한다. 두 개를 다 터치한다는 거죠. 근데 이 두 개를 요게 1번, 요게 2번이라고 했을 때 두 개를 다 터치하면 전봉 저가가 붕괴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구조에서는 지난달 저가를 붕괴하고자 하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었다라고 보고, 지난달 저가가 붕괴되는 건 지난 분기 저가가 붕괴되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난 분기 저가를 붕괴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월봉상 매도 찬스는 여기가 상단선이니까 그 위에서 매도를 했다면 지금 이익이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으로 하방을 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주봉 이렇게 끝났죠? 주봉 이렇게 끝났어요. 하단선이 저가 방어가 안 되니까 무너졌죠? 상단선 두둑에 맞고 내렸습니다. 상단선 두둑에 맞고 내렸다고. 여기가 주봉상 매도 찬스 자리고, 이 주봉으로 보시면 요렇게 끝났어요. 요렇게. 자, 상단선에서 다 벗어났죠? 이제 지나고 나서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이해가 안 돼. 근데 지나고 나서 보시면 이해가 잘 되시죠? 예, 상단선이 쭉 있었기 때문에 매수를 못한다. 결국에는 월봉의 상단선까지 가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들어 올렸다라고까지는 이제 해석이 되겠죠. 일봉은 뭐 맛이 같습니다. 일봉은 이건 막간 차트예요. 뭐 하락 추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고 아직 볼린저 밴드 20 하단선도 안 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하락의 여지가 더 있다고 보고요. 아직 4거래일 정도, 4거래일 정도의 하락이 더 필요합니다. 주봉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생겼냐? 아래가 열렸죠. 네? 아래가 열렸습니다. 뭐 물론 위도 열렸어요. 위도 열렸고 아래도 열렸다. 이건 양쪽 다 열리는 거예요. 자, 이주봉을 보겠습니다. 이주봉을 봤는데 이주봉이 재밌어요. 그래서 이주봉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걸 알아야, 예? 이걸 알아야 차트를 분석하는 재미가 있습니다. 자, 일단 상단선의 위치를 체크할게요. 상단선의 위치가 여기 있습니다. 상단선의 위치가 여기 있고, 이게 굉장히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사람들이 모르는 거죠. 자, 보세요. 자, 하락에 필요한 게 뭐냐? 기본적으로 거래량 증가예요. 네? 하락할 때는 거래량이 늘어야 좋아요. 거래량이 감소한다는 건 매도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보세요. 여기 1구간이죠? 네, 거래량이 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락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투자 심리도는 여기까지 내려가요. 이거 12월 15일인가 그래요. 예? 12월 중순까지 투자 심리도는 계속 내려간다고. 예? 그래서 저가를 깨면 최저치로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봉이 어떻게 그랬어? 아래 꼬리가 없죠. 예, 이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어요? 저가를 내주겠다. 그쵸? 저가를 내주겠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근데 저가를 내주면 어떻게 돼요? 저가 투자 심리도가 내려가죠. 예? 저가 투자 심리도가 내려갑니다. 왜냐? 여기는 1구간이 빠져나가거든. 그죠? 1구간이 빠져나가니까 저가 투자 심리도로 깨지면 내려가요. 그럼 여기가 깨져야 되는 거죠? 여기 저가를 깨면 1번, 예. 여기 저가가 깨져야 되죠. 2번. 근데 이게 지난달 저가죠. 예. 예. 그리고 이게 지난 분기 저가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지금의 흐름으로 보면 지난달에 저가가 깨질 가능성이 높고 지난 분기에 저가가 깨질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면 이제 월봉이 해야 될 일, 그리고 작은 봉들이 해야 될 일은 다 끝나는 거예요. 예? 작은 봉들이 해야 될 일들은 다 끝나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자, 일봉으로 보면 이번 달이 며칠 남았냐? 이 정도 남은 거예요. 이 정도 남았는데 그 중에 하나, 둘, 셋, 넷. 4거래일 정도는 하락이 유리해요. 4거래일 정도는 하락이 유리하고 하나, 둘, 셋, 넷, 3일. 나머지 3거래일은 이제 상승이 유리한 거죠.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아래로 내렸다가 남은 3거래일 동안 아래 꼬리를 얼마나 갚느냐가 관건이 되는 거예요. 예? 여기서 조금만 내려도 어차피 지난달 저가는 깨질 거잖아요. 그럼 지난달 저가가 깨지고 나면 아마 제가 보기에는 14,260일 이 정도까지는 내려갈 거라고요. 그럼 14,260일까지 갔다가 반등하느냐 아니면 더 누르느냐 이제 그 부분이 남아 있다고 보여져요. 지금까지 그려놓은 차트로 보면 일단은 저는 지난달 저가를 깨는 건 기정사실, 그리고 지난 분기 저가를 깨는 것도 똑같으니까 기정사실로 받아들일 것 같아요. 저는 받아들입니다. 뭐 보시는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될 것 같다라는 거고,
그래서 분기에 이제 저가가 깨지면 최저가 모드가 본격적으로 작동하게 되죠. 고가도 낮아졌고 저가도 낮아지고 종가도 낮아지는 상태니까 이제 목표가는 어디가 되겠어요? 네. 자, 가장 낮은 고가 여기죠. 네. 가장 낮은 고가가 여기에요. 여기까지 가야 돼요. 그죠? 왜냐하면 고가가 낮아졌기 때문에 저가를 깨면 이제 가장 낮은 고가인 12,100대로 가야 되는 거고, 예, 종가는 이 밑으로 가야 되는 거고, 그죠? 저가는 이 밑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잘하면 11월 중에, 예, 10월 말에서 11월 중에 악재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예, 기대는 살짝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발생할지 안 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지금의 차트 형태로 보면 월봉으로 보면 일단 지난달 저가를 깨겠다, 지난 분기 저가를 깨겠다라는 거는 거의 기정사실화된 사실이기 때문에 그 뒤에 발생할 수 있는 일들은 이런 일들이 있다라고 일단 설명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잘 안 보여드리는 연봉인데, 연봉을 보시면요, 가장 높은 저가가 여기에 있어요. 예. 12,209죠. 12,209. 이게 매도의 기준선입니다. 그러니까 이 위는 전부 다 매도예요. 이 위는 전부 다 매도라는 건데, 이 12,209가 분기봉으로 보면 가장 낮은 고가랑 위치가 똑같아요. 그죠? 예? 자, 연봉에서 가장 높은 저가, 그게 2021년도의 저가입니다. 실제로 12,208이에요. 이 저가의 위치가, 예, 3개월 봉으로 보면 가장 낮은 고가의 위치랑 같습니다. 12,166. 예.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오는 게 정상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 아래로 내려오지 않는 한 매수 가치는 0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매수를 하신 분들이 있다면 홀딩의 영역이지 신규 매수를 해야 될 자리는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 정상적으로 주가가 만들어진다면 12,200선 아래로는 내려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만큼 내려오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뭐 국내 지수도 작살나겠죠. 이제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상방은 보지 않는 거고, 그리고 계속 하방을 기대하고 있는 것도 이제 그런 측면인데, 안 내려오니까 할 말도 없죠. 내려와야 이런 논리도 사람들에게 어필을 하고 이렇게 될 것이라는 주장도 할 텐데, 뭐 위에서 계속 버티고 있기 때문에 뭐 제 입장에서 할 얘기가 없어요. 매수 가치는 없는데 빠지지는 않고, 내린다고 주장하고 싶은데 내리지도 않으니까 그냥 계속 이런 논리적인 이야기를 드릴 뿐이지, 실제로 그런 일이 발생하는지는 시간을 두고 지켜보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주말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